에피소드는 더 마스터키와 함께합니다. 네, 네, 문희의 자자 팟캐스트 1화 캡틴 감상보 씨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캡틴 강상보입니다. 더 부연 설명이 없으신가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마스터키 책이 저자신데 네, 저 책을 쓰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히 2030 세대 여러분에게 영감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에너지. 그럼 저 책이 영광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저 책을 누군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니까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이겨낼 자신 있으신지?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책으로서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게 있으신가요? 특히 2030 세대 여러분에게 더 큰 꿈을 가지고 이 절대 공식 BTS 러브를 갖추면 의미 있는 성공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책이 절대 공식이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BTS의 B는 바디, T는 탤런트, S는 스프릿, 그리고 러브는 사랑. 이것을 갖추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반대로 질문해도 됩니까? 네. 문희 느낌의 이 BTS 러브를 갖추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저 책을 봤을 때는 네, 뭐야? 왜 그러니까 가장 이해 안 갔던 게 뭐냐면 왜 인공지능이 도구라는 확신을 하시는 것인지 네, 그런 것부터 의문이 들었고 제가 한 5번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처음에 한 12월쯤에 처음 읽었는데 네. 그땐 1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근데 점점 읽으면서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네, 저 속뜻을. 네. 제가 지난 한 6, 7년간 모험을 떠나서 그 모험 중에 있는 과정 중에서 제가 공부를 한 노트가 13권이 있습니다. 대학 노트 기준으로. 거기서 제가 엑기스들만을 뽑아내서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꿈과 더 큰 목표와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엑기스들만 제가 뽑아서 책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책을 보니까 네, 출판사도 표지 안 적혀 있고 네, 추천사도 안 적혀 있고 네, 있는 게 없고 네, 다 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빼신 건가요? 네, 일부러 다 뺐습니다. 본질만 남겼습니다. 본질만. 네, 그러면은 저 표지에서 혹시 의도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이 표지 자체도 이 느낌 그대로 우리 특히 2030 세대 여러분께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절대 공식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마스터키를 보십시오. 그럼 더 마스터키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다. 맞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더 마스터키입니다. 혹시 문희는 일반 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 슈퍼 마스터 키라고 네, 그렇군요. 마스터 그 이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 책에 적으셨는데 몸이 바디가 가장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혹시 몸 무너져 본 적 있나요? 건강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건강이든 체력이든 뭐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그때? 유튜브에 쇼츠로 봤던 건데 건강하면은 문제가 수만 가지지만 건강이 악화되면은 문제가 한 가지로 좁아든다 라는 걸 봤는데 전 솔직히 건강이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사람은 참 간사하기 때문에 건강이 사라지면은 건강이 전부다는 걸 생각해요. 가진 걸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BTS 중에서 바디가 왜 또 1번이냐면 건강이란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스프릿,
리스펙과 러브를 유지하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고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그 탤런트와 스프릿 러브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까 우리 문희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시대 맞거든요. 네. 도구도 맞고요. 네. 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좀 더 예체능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문희는 혹시 예체능과 철학이 기반이 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최근 들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네. 정말 철학 속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체능도.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해야 될 많은 저장을 누가 해주고 있나요? 기기들, 기계들이 해주고 있죠. 인간이 해야 할 많은 노동을 누가 해주고 있나요? 기계들. 기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좀 더 예체능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면서 더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더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인간성은 많이 쇠퇴됐나요? 뭐 이건 뭐 제가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쇠퇴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 책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게 목표신가요? 저는 물질 시대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 왔거든요. 네. 저는 이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이면은 그때는 어떤 물질이 중요시 여겨졌나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어떻게 보면 돈이었죠. 네. 근데 20년 전에도 돈이 그렇게 아주 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인간과 그리고 정의롭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했었지. 네. 근데 어찌어찌 오다 보니 지금은 물질이 훨씬 중요한 사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년간의 모험 안에서 과연 이 시대를 넘어서서 다음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찾아낸 키워드가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미 2005, 6년도에 미래학자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 이야기. 즉 누구나 의미 있는 성공을 하는 그런 시대. 의미가 돈이 되는 시대. 네. 그런 시대가 앞으로 미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2005, 6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저는 그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도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꿈이 우선시되는 시대. 그렇죠. 이야기가 우선이 되는 시대. 지금과는 정반대의 시대 같네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글로벌을 1번으로 두십시오. 해외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라. 국내 시장은 아쉽나요? 국내 시장은 틈이 아주 작아요. 저 또한 글로벌 진출입니다. 네. 네, 저 또한 제가 안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일단 깃발을 꺼내 들었으니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덜 고민하게 가기 위해서 쓴 책이고 덜 고민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이니까 개근상이라는 플랫폼이 하여튼. 그럼 글로벌 진출로서 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고 싶다. 개근상 말씀하시는 거죠? 저 네. 캐팅 강상보. 네, 있습니다. 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특히 2030 세대 여러분들에게. 세계 불가능은 없다라고. 불가능이 없다. 네, 불가능해서 내가 불을 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선배로서. 직접. 나폴레옹처럼. 나폴레옹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위대하신 우리 대한민국 선배님들 있잖아요. 기업가분들. 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 이병철 회장님, 뭐 그런 분들처럼. 뭐 정주영 회장. 그런 분들도 다 글로벌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요? 그러시죠. 그 시대엔 뭐가 있었죠, 그럼? 스피릿.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돈이 있었나요? 없었겠죠. 챗 GPT가 있었나요? 없었겠죠.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못하죠? 그럼 반대로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 못한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못할 거라는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저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가 먼저 모험을 떠나줘야 돼요. 먼저 솔선수범. 솔선수범 떠나주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럼 글로벌 진출로서 글로벌 진출이 좀 다양하잖아요. 어떤 다양하죠. 식으로 가실 생각인지 아니면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선 제가 대전략을 2031년도까지 맞춰놨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4년간의 목표죠. 그래서 어느덧 지금 2025년 4월이죠, 그죠? 네. 예. 우선 2031년도까지 나스닥 진출이고요. 네. 2029년도에 글로벌 진출이고, 예. 올해 내년까지 기업 가치 5천억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확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비즈니스는 차별화입니다. 차별. 네, 차별화. 어떤 차별을 하셨나요? BTS는 러브는 석세스라는 축적시켜줄 수 있고 네. 당신의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붙돋아 준다. 네. 이게 저희 회사의 목적이에요. 네. 차별화가 됩니까? 됩니다. 요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수단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럼 저 BTS 98 러버가 혹시 방탄소년단 노리고 약간 좀 마케팅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네. 제가 2014년 12월부터 네. 현재까지 약 11년간 주 5일 운동하거든요. 네. 운동을 하면서 문득문득 떠올라요. 운동을 하면서 문득문득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얻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 뭐였나요? 가장 좋은 아이디어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좌절을 하거나 또는 네.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운동이 더 큰 저를 이제 일으켜 세워줬어요. 운동이 약이군요. 예, 그렇죠. 운동이 약이 된 거예요. 오. 심지어 제가 2017년 겨울부터 약 한 4년 정도 밤에 자다가 깨요.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새벽 계속 잠을 못 자요. 빙빙빙 돌아요. 집안을. 전 여친이 생각나서인가요? 질문이 날카로우시군요. 비즈니스 방향을 못 찾아서 그래요. 일단은 나스닥은 가야 되고, 그죠? 31년 가려면 어떤 비즈니스 기획안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네. 완전히 차별화된 게 나와야 되겠죠. 무엇인가. 네. 그때부터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왜 이게 아픈지. 아.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럼 방향을 몇 년 동안 못 잡으신 거네요. 제가 거의 최종적으로 완성한 게 기획안 완성한 게 2014년 초니까 18, 19, 20, 21, 22, 23, 24 근육 7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거를 버티게 해주신 게 바디였다. 바디였어요. 운동이었어요. 11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신 거니까 한 6년 동안 모아오신 운동량으로 버티신 거네요. 그렇죠. 또 그 사이에 그 6년 7년간도 꾸준히 주 5일씩 운동했고요. 가슴이 미어 터져도 예.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도 몰아쳐도 운동하라 하셨다. 예. 비 올 때 더 좋아요. 운동하기가. 아 그래요? 비 맞으면서 뛰어본 경험 있나요? 어제 뛰었습니다. 혹시 가랑비 아닙니까? 어제 좀 쫙 올 때 그 느낌 있어요. 아 비가 쫙 오는데 그 맞으면서 뛰는 그 느낌. 그럼 장마철로 뛰시겠네요. 장마철 뜁니다. 그렇군요. 네, 뜁니다. 가방이 다쳐도.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른 거거든요. 그럼 핸드폰도 안 들고 가시겠네요. 핸드폰 안 들고 갑니다. 예. 그럼 저도 상관없는 것들만 챙겨. 예, 저 그럴 땐 저도 상관없는 것들만. 오. 뭐 이어폰을 끼고 뛰시지 않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한 4.4k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까지 끼고 뛰기엔 너무 무거워요. 이어폰이. 아 그렇군요. 이어폰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뛰기 시작하면. 이 조그만한 게 무거워요? 아유, 한번 뛰어 보십시오. 4.4km 이어폰 끼고. 그렇군요. 네, 모든 게 무겁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럼 시계도 안 차시고. 시계 안 차죠. 네. 그 가민 시계나 애플워치도 안 차시고. 네.
그렇군. 그렇습니다. 캡틴이 지금 몇 킬로 정도 되시나요? 몸무게요. 네. 뭐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70대 초반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70대 초반인데 거기에 100g도 추가를 못하는 거예요. 뛸 때요. 아유, 그럼요. 그렇군요. 오늘 눈썹 정리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더 가벼워지셨겠네요. 아. 0.1g 정도 맞습니다. 더 가볍게 뛰시겠네요. 네, 생전 처음 해봤습니다. 눈썹 정리요. 눈썹 정리. 앞으로 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인물이 밝아 보이고 훤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해져. 원래 잘생긴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책에서 독자들이 꼭 가져갔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으신가요? 네, 이거 절대 공식입니다. 절대 관식. BTS 고펠 러브. BTS 고벨러 석세스란 절대 공식. 이 표지만 보더라도 여기 캡틴의 강상벌 빼고 문희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냥. 아, 캡틴 무늬. 그럼 캡틴이 누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이 내 일생의 주인공은 누구죠? 나. 일생의 캡틴은 누구죠? 나.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혹은 부모님, 혹은 사회적인 시선 음. 그런 거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겨내려면 일단은 BTS 중에 B를 70점 이상으로 올려놔야 돼요. 7점 이상으로. 캡틴은 몇 점인가요? 저는 지금 9점 이상이죠. 9점. 네. 여기 책에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하시는데 1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점은 좀 오만한 느낌이 있고요. 네. 9점 이상이 좋습니다. 9점 이상. 7점 이상이면 훌륭해요. 네. 네, 7점 이상이면 훌륭해요. 그 7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7점이다. 7점이다. 운동을 하루에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 7점이라 생각하면 7점이 7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그냥 자기 객관화를 자기가 점수대는. 스스로. 그렇군요. 타이 봤을 때 너는 체력이 정말 안 좋아라고 해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나 거네. 이거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바디가 제가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110점이라 생각하면은 바디를 계속 안 해도 되겠네요. 본인이 8점이라고 생각하면 10점. 10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럼 본인이 10점이라는데 뭐가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들통나죠. 어떻게 해요? 한번 뛰어보면 돼요. 아, 들통 난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들통 나는 거예요? 자신한테 들통 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도 들통나고 다른 사람한테도 들통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아, 내가 몇 점이겠고. 그리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죠. 양심. 양심을 속이면 어떤 벌이 내려진다 이런 거를 믿으시는 편이시군요. 저 또한 막 산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한 20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40살, 한 20년 몇 년 정도 그 정도를 하늘을 안 두려워했어요. 20한 3, 4년간. 그 정도는 막무가내로 사셨나요? 막무가내라기보다는 하늘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아, 그냥 가끔은 길가에 쓰레기도 버리고. 뭐 그런 것보다 좀 독불장군 독불장군.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내 말이 다 맞다. 내 말이 길이다. 그렇군요. 겸손이 없고 오만이 가득 찬 삶을 사셨고. 뭐 또 가득이란 표현까지. 오만이 뭐 한 10점이 최고점이라면 네. 9점대, 8, 9점대. 8, 9점. 네. 그렇게 20년 살아오셨고. 20한 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45세에 대모험을 떠나셨으니까 그때부터 오만함이 엄청 죽으시나 보네요. 한 2017년도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모험을 떠난 지가 딱 1년 만에 그 오만이 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뭐 자기 객관화가 된 건가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 오만을 빼지 않고는 내일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뭐 매출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게 눈에 보였나요? 뭐 그것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제가 글로벌 플랫폼을 기획하기 위해서 떠난 거였거든요.
그 2017년부터. 17년 네. 시작은 18년부터 기획은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1년 이 테스트 기간 중에 야 이건 캡틴 강상보가 오만을 빼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아 다시 태어난 거군요. 다시 죽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모든 걸 내가 갖고 그동안 경험했던 거, 갖고 있던 거, 물질적인 거 싹 버려야 된다. 그렇군요. 새로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아깝지 않으셨나요? 타잔 같은 느낌이었어요. 타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줄을 놔야 되잖아요. 오. 계속 샹샹. 그래서, 그런 느낌. 타잔을 말씀하시니까 타잔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타잔입니다. 오. 좋아하시나요 타잔? 아 좋아하죠. 오. 네, 좋아하죠. 그러면 그 책에서 첫 번째 출항을 네. 얘기하셨는데 네. 첫 번째 출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업을 35에 시작을 해봤거든요. 35. 네. 그래서 한 4년 만에 회사가 한 600명 규모로 큰 거예요.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나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어요.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오만이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 와, 너 대단하다. 오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출항이나 거의 비슷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정확히 한 2, 3년, 5년 요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한 게 다 됐어요. 23에서 25년. 25년 가까이를 제가 생각한 게 다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시작했어요. 네. 한 번도 그 실패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시련도 없으셨나요? 실현은 있었죠, 당연히 있었지만 실패란 경험이 없었어요. 아, 다 말한 대로 다 되고 말 안 대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되고 사람도 나타나주고. 오. 그런데 글로벌 플랫폼을 기획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게 찾아왔어요. 모든 게 뭐가 찾아왔죠? 뭐 실패도 찾아왔고, 뭐 사람도 떠나는 걸 또 찾아왔고, 자금 압박도 찾아오고, 모든 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가장 힘든 거는 방향을 못 찾는 거였어요. 그 가슴이 미어진. 미어진 가슴 방향. 그럼 뭐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그게 가장 컸겠네요. 그게 가장 컸어요. 그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게? 비즈니스는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확실하다고 해서 또 시장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이 시장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시장 공부는 국내 시장이 아니에요. 해외.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맞추다가 좀 더 빠르게 내놔야 돼요. 시장보다. 시장보다 약간 빠르게. 그래서 시장이 물 들어올 때 같이 샹. 시장 그렇죠. 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이 뭐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네. 그럼 캡틴의 모든 지인이 100명 중에 100명의 모든 지인이 다 되겠냐 해도 버틸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버티셨나요? 네, 그래서 출시 다 된 거예요. 개근상 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S 러브는 석세스. 네. 이걸 축적하도록 돕고요. 네. 당신의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앱에 출석하기 기능이 있는데 네. 다른 앱과 다르게 뭐 돈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서 그 사용자들을 계속 출석하게 만들 생각이신지? 뭐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가는 거. 운동화를 신는 거. 운동화를 신고 그 장소에 가는 게 운동의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전체. 뭐 시작이 반, 저는 50%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헬스장 들어가는 거. 예.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뭐 운동기구 조금이라도 만져보긴 하겠죠. 그렇죠.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어쩌면 100일 수도 있어요. 그게 헬스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필라테스가 됐든 그 뭐 명상이 됐든 가는 게 거의 100에 가까워요. 캡틴도 가기 싫었던 때가 있었겠네요. 거의 없었어요. 아, 11년 전부터요? 네, 시작할 때부터.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는 막 2014년도니까 제가 1971년생이거든요. 예, 그럼 몇 살인가요? 혹시 44인가? 그때가. 쳐보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좀 계산 좀. 채집 뭐라고? 2014 마이너스 197을 2000년 빼기 197을 1971. 짜란. (53) 아니죠. 2014. 아, 2014. 43이군요. 그럼 43이군요. 예, 43.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 내가 이제 조만간 은퇴를 해야 되겠다. 43년 43살에 예, 은퇴를 하는데 내가 가장 내가 남들과의 약속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했더니 그게 운동이더라고요. 운동. 예, 이건 나랑만 약속하면 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일단 운동은 꾸준히 하자.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예. 그리고 2015년 5월부로 제가 은퇴했어요. 2015년 네. 5월. 5월. 어떤 은퇴를? 경제적 은퇴. 아, 44살에. 한국 재무설계를 뛰쳐나오신가 보네. 예, 그 전에 회사는 정리해서 나왔지만은 은퇴를 선언했어요. 왜 이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백수생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몸을 떠나기 위한 성장을 위한 웅크림이었네요. 와, 좋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솔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솔개. 예. 솔개가 40년을 살고 또 40년을 살거든요. 솔개가 뭐죠? 솔개. 또 쳐보겠습니다. 네, 쳐보시죠. 네. 솔개. 솔개가 뭐야? 새 이름인가? 개 이름 같진 않은데. 네, 새 이름 맞네요. 네. 오. 아, 독수리과. 예, 독수리가 아주 맹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네. 솔개가 40년을 살고 또 40년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네. 부리를 다시 나게 해야 되고 발톱을 다시 나게 해야 되고 네. 날개를 다시 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아, 봤습니까? 부리를 깨부순다던데. 그렇죠. 스스로. 발톱도 깨부수나. 스스로. 40년. 스스로. 40년 더 살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80년 사는 건가요? 그래서 맥시멈 80년. 오래 사나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건 맞죠. 사람 수준인데 네.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네, 그때가. 그럼 그때 다 갈아엎으셨네요. 네, 다 가로 아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오늘도 눈썹 정리를 하셨으니까 갈아엎은 거잖아요. 이걸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차원이 다른가요?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아, 이건 하드웨어.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 갈아엎는 거는 또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난 나의 내면 세계를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서 그래서 가슴이 미어진 거군요. 아파 보는 그 갈아엎는 과정 과정 중에 중에서. 그뭐 게임으로 치면 로딩 중, 뭐 설치 중이라고 보면 돼요. 앱 설치 중. 앱 설치 중. 갈아엎는 거니까. 여러분은 2030 세대 여러분 현재까지 온 거 오케이 인정. 네. 지금 이 느낌을 특히 20대 우리 문희도 23살이죠. 네. 예, 문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살 이 10년은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에 10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또 20년을 또 살아갈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갈아엎고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희가 굉장히 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부모님보다.
문의도 그럼 나이를 먹겠죠, 그죠? 그러겠죠. 또 쫓아오겠죠, 밑에 세대가. 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올드해질 수. 올드가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계속 저도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야죠. 네. 그리고 지금은 20대는 BTS 러브가 가장 충만한 시기예요, 사실은. 그래. 안 해도 충만한 시기야. 원래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기가. 제품으로 보면 제일 좋은 때예요. 그렇군요. 그 느낌처럼. 자동차로 보면, 비행기로 뭘로 보면, 그죠? 현재 그 시기란 말이죠. 이 20대 자체가. 올인을 해야겠네요. 올인을 해야죠. 그죠? 그 무엇인가에. 네. 본인이 찾는 그 무엇인가에. 캡틴은 20살 때 올인 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거의 올인 게임만 해보면서 살았죠. 뭐 좀 경험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 그럼 짧게 말씀. 제가 저는 19살 때 조흥은행에 입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3 때요. 예, 고3 여름방학 졸업하고. 때. 아니, 고3 여름방학 때 합격했어요. 아, 네. 합격. 공채 합격. 그래서 그리고 졸업하고 2월에 이제 은행을 들어갔죠. 89년 2월에. 네. 그리고 발령이 서울로 났어요. 서울 강남 쪽에 처음에 제주 근무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발령 서울로 났는데 25세 결혼을 했어요. 은행 다니면서. 그때는 일찍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평균적인 건가요? 평균보다는 좀 빨랐죠. 한 2, 3년.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언제쯤이요? 결혼하고 1년 후에. 오. 그리고 또 야간 대학도 다녔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은행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야간 대학 다니고. 그럼 잠은 충분히 자셨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잠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아, 밤을 새도 뭐 다음 날 그렇게 크게 크게 뭐 무리가 없으니까. 오. 근데 그리고 서른이 제가 은행에 들어간 이유는 은행장이 되기 위해서 은행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은행 다니다 보니까 은행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유리천장이 있었군요. 유리천장이에요. 왜냐하면 또 은행장도 은행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 건가요? 특히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은행장 내정을. 그럼 우리 은행장도 누군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에 맞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 아닐 수도 있어요. 괜히 저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은행장이 보는 게 아니야. 은행이. 이렇다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행을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해봤어요. 네. 은행을 나가야 되겠더라고. 은행을 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군요. 아니 은행을 사겠다는 거니까. 우두머리란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겠다는 거. 캡틴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캡틴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른에 은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처음에 ING로 왔어요. 뭐 하는데? ING 생명. 생명.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안정보장계획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인 고객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5년간 근무를 했어요. 오. 그래서 5년간 근무하고 35세 한국재무설계를 창업했죠. 6명이서.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은행을 사셨나요? 현재는 못 샀습니다. 엄청 시간이 지났는데 못 사셨네요. 네. 한국재무설계를 만든 이유가 사실은 그런 종합금융그룹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은행을 사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하지만 못 하셨네요.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와 꿈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 마스터키와 개근상 주식회사는 은행을 사는 것도 있겠네요. 목표. 그 플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 그건 비즈니스가. 언제부터 은행을 사실 생각이신가요? 늦어도 29년도 글로벌 진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겠습니다. 뭐 사고 싶은 은행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인가요? 그쪽도 그렇고 저희도 이런 그 중요한 것들은 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기가 나간다. 네, 네. 비즈니스 기가 나가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말하지 않겠다.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났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요. 비즈니스 그 기획안을 보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보고 볼 때
사실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는 어떻게 하는 거? 그 창업주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군요. 저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나가는데 80%는 여기 있거든요. 이 안에 다 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로 받아보고 아 이거 아니다, 이거 기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어렵죠. 그거는 빙상일간일 뿐이에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얘기.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서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그 팟캐스트도 여러 번. 여러 번. 한 번을 단기성 컨텐츠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몇 번 정도 만나면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서로 간에 밥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운동도 같이 해보고 뛰는 것도. 1년이나 돼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1년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진하고 있다면. 그래요. 후진하고 있다면 긴 시간이에요. 전진하고 있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후진의 기준이 뭐죠? 방향을 못 잡는 거. 캡틴이 5, 6년간 했던 거네. 네, 했던 거. 하지만 거기서 또 버티면서 우리가 저 게임에서도 상대방이 들어오니 버티면서 한 1mm씩이라도 매일매일 전진하는 느낌. 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디 이렇게 꾸준히 하셨군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내가 나와의 약속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밤 12시에도 할 수도 있고 새벽 5시에도 할 수 있고 오후 5시에도 할 수 있고 본인의 리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운동을 같이 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구랑 같이 하면 괜찮죠. 그래서 개근상 앱의 개근 도장은 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운동. 그렇군요. 막 돈을 줄 생각은 없이 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의미. 네, 그 의미. 그럼 그런 차별화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출석 도장하는 거는. 그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월 10회 이상 출석하면 개근상이 가요. 네. 그 개근상이 차곡차곡 모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거죠? 일단은 기억의 창고라는 그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개근상은 도착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한 1년간 예를 들어서 내가 개근상을 받았어. 네. 개근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매월 10일 이상 운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선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좋아졌겠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의미를 받았다. 받은 거 아닌가요? 영광과 에너지를 받았다. 그리고 개근상이 또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네. 일단 내가 대견하고 두 번째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군요. 근데 누군가를 보여준다는 건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개근상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노고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도 그냥 남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명성과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노벨상도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인가요? 노벨이 그죠? 네. 저희도 당연히 마케팅이 본사 차원에서 계속 들어가긴 하죠.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그런 어떤 앱의 하나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그 흐름과 느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 더 좋다고 보거든요. 의미. 왜냐하면 잔잔하고 작은 것들은 이제 챗GPT가 다 해요. 네.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죠? 그럼 의미 창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대전략을 세우는 것, 네. 좀 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지는 것. 대전략. 그리고 비즈니스는 어디로 나가라? 해외. 글로벌로 나가라. 글로벌. 그리고 우리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는 한반도 우리 주변에 어떤 국가가 있죠? 북한, 일본, 중국. 또 인도, 인도는 저쪽에 있죠. 그죠? 러시아. 러시아. 자, 세계 몇 등이에요? 일본. 10위 안에 들지 않나요? 그렇죠. 중국,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러시아는 30등은?
군사력은 꽤나 높을 것 같은데. 그죠? 다 10등 안에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군이 또 들어와 있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강대국들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네.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못 바꿔요. 그럼 못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민을 가거나. 아니 이민을 간다고 해서 해결되냐고. 안 되나요? 어디로 가게 해요? 두바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성공해서 가면은 달라져요. 아, 달라져. 하지만 여기서 뭐가 싫어서 가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우리 땅 중에 또 누구 땅이에요? 세대로 가면 2030 땅이에요. 이 윗세대는 들고 가나요? 아니요. 떠나죠. 다 놓고 가요. 그럼 여러분이 지키고 보존하고 성장시켜서 또 누구한테 줘야 돼요? 또 다른 2030. 또 다른 영상 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국인들은 글로벌적인 마인드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주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그러면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메리칸 가서 이민을 가서 성공하겠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또한 그분의 자유예요. 네. 자유. 괜찮다니까요.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장벽이 컸었거든요. 네. 우린 대한민국이 지금 194개국이랑 무역을 해요. 대사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럼 194개국이 우리의 뭐죠? 고객. 고객. 그렇지. 고객이죠. 시장이죠. 마켓.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스포츠도 잘하죠. 그죠? 네. 뭐 여성 뭐 골프 선수들은 거의 뭐 LPGA를 막 석권해 버리니까 저는 2030 세대 여러분에게 나스닥을 점령하라고 말씀드려 주고 싶어요. 나스닥을 한국 기업으로 점령시켜라 이거지.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대한민국이 되고 대한민국 삼성보다 더 크게 가라. 더 크게 가라 이거지. 아니 그럼 물론 나도 갈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저도 갈 거예요. 저도 시작했으니까 이미 나스닥을 점령하자 이거지. 나스닥이어야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몇 프로입니까? 1등 아닌가요? 1등이고 약 4분의 1을 차지해요. 25%. 전 세계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죠? 그럼 자본시장은 이거에 곱하기예요 또. 자, 쿠팡이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그 총 가격이 있죠? 주식 네. 총 가격. 미국에 있을 때 가격 다르죠. 네. 같은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돈이죠. 자본이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제 우리가 대한국인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이 그 역량을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져라? 글로벌. 그렇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졌을 때 굳은 마음을 갖는 것. 굳은 마음. 네. 자기 확신을 가져야겠네요.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보다 자기 확신보다 더 큰 부분이에요. 굳은 마음을 갖는 것. 내면의 힘. 내면의 힘, 소프트적인 것. 굳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어렵지 않나?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걸 좀 더 안전하게 또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쓴 거예요. 캡틴은 언제부터 굳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이 대전략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저는 무조건 한다였어요. 그때부터 굳은 마음이. 2017년 시작할 때부터. 그럼 그 가슴이 미어졌을 때도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 해낸다. 내가 한다. 꿋꿋이 필요하겠네요. 아주 필요하죠. 근데 주변에서 이래저래 하는데 굳은 마음을 지키는 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럼 팁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운동은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 매질로 하면 좋을까요? 주 3일 이상. 3일 이상. 주 3일 이상. 뭐든. 뭐든. 복싱 해도 되고 뭐든. 헬스장 가도 되고. 헬스장 가도 되고 뭐든.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그 누가 뭐라 그러든. 꼭 미국이 아니어도 되죠. 괜찮아요. 유럽도 괜찮고. 하여튼 194개국 안에. 안에 내가 해외로 나가서 시작하겠다. 여기서 준비해서 네, 이런 목표를 세워놔야 돼요. 주변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겠죠. 저도 그런 비난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표현할게요. 조언을 들었으니까 네, 이거 빼라. 글로벌로 나가겠다는 것만. 그럼 뭐 지원해주겠다. 지원 안 받겠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있으셨군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네, 즉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주변의 시선을 정말 CCTV도 많고 뭐 남과 다르다. 제가 예전에 장발을 했었거든요. 예.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어요. 예. 그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주변이 머리 좀 잘라라 라고 하는데 더 고집이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싫다. 네. 버티겠다. 네. 근데 머리 말리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제가 스스로 미용실 갔거든요. 예. 그런 게 저는 그랬지만 남 시선을 쳐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훈수도 많이 두시고 대한민국 특수는 그걸 버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특히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럼 굳은 마음 가지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은 꼭 해라. 운동. 며칠? 3일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그 무슨 일이 생겨도. 네. 하늘이 무너져도 운동을 하면서 무너짐을 맞아들여라. 뭐 이런 느낌으로. 태풍와도 하셨군요. 태풍와도 하고. 하셨었나요? 당연하죠. 아하. 그럼 눈이 와도. 눈이 와도 당연하죠. 그렇군. 지금은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뇌나 이 신체 구조는 원시 시대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 네, 우리 DNA 구조 자체가. 네.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뭐 남자들은 사냥하러 갔고 여자들은 채집하러 갔겠죠. 몸이 얼마나 움직였어요? 뭐 8시간 잔다 했을 때 16시간을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그렇죠. 땀 흘리면서. 네, 몸이 움직였죠, 그죠? 네. 지금은 몸이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사무직이신 분들은 8시간은 최소한 앉아 있고. 네. 자, 그리고 지금은 또 온라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 딱 눈앞에 항상 있죠. 네. 자, 온라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계속 끌어당기죠. 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 것 같으세요? 굳은 의지. 운동이에요, 일단.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스프릿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S랑 영혼이랑.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이렌이라고 저는 책에다 표현해 놨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서 그들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큐티는 안 보시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뭐 유튜브나 이런 것. 유튜브 중에도 좋은 강의 훨씬 많죠. 그럼 그 안에서 세이렌의 기준이 뭘까요? 세이렌의 기준은 나를 직접 경험을 못하게 막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뭐 하면 안 되는 이유. 뭐 걸러야 되는 사람 특징, 뭐 뭐 소시오패스 조심하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애 낳지 마세요. 뭐 요즘은 이혼율이 몇 % 이상이니까 뭐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일단 남들이 뭐라 하건 직접 해봐야겠네요. 뭐 결혼도 이혼을 100% 할지 몰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연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야 돼. 직접 경험 엄청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왜 직접 경험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오늘 내가 하늘이 무너졌을 때 네. 지구가 멸망한다면
과연 내가 후회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를 한번 써봐요. 가끔씩. 네.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저 나스닥 상장을 못해도 하늘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 방법이 없는 거야. 멸망이니까. 나 이건 나의 의지랑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우주가 멸망했는데 뭐 지구가. 네. 이걸 전 저희 아이한테도 꼭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렇군요. 네. 저기 적으신 현지 따님들한테.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후회되는 게 몇 가지인지 써봐라. 네. 있어? 물론 해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도. 엄청난 걸 배웠겠네요, 따님들은. 항상 자유롭게 살아요. 아버지로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가르친 기억은 없고요. 저는 가급적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모험을 떠날 때 2017년 모험을 떠날 때도 제가 딸이 둘 있는데 1번은 이미 20대를 넘어섰고 그 당시에 2번이 고1이었어요. 네. 제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요인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내가 모험을 먼저 떠나서 나도 모험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45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네. 네, 그 요인도 한 20-30% 들어있어요. 제가 모험을 떠난 이유 중에. 솔선수범.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 말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셨나요? 저는 뭐 그것보다는 뭐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거든요. 어떤 거 배우신 게 있으신가요? 배우죠. 아이한테도. 아주 작은 아이한테도 배워요. 새로운 모험을 떠나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 아이가 따님이 아니라 뭐 저희 운동장 보면은 그 5살짜리 꼬마들 그런 뭐 그런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고 우리 딸한테도 배울 게 있고 문희한테도 배울 게 있고 여기 팟캐스트 이 장소에서도 배울 게 있고 왜 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나서 모든 걸 새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신비로운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거든. 네. 네. 그렇군. 네. 그러면 성공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의 재력, 운 그리고 인맥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 10%. 그래요. 10%. 그럼 금수저 아니어도 통장장과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상관없고요. 그 부분은 좀 시대적으로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89년도에 은행에 입행했을 때와 현재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이 20살, 저도 그때 20살, 현재 그때 20살, 이때 저희는 글로벌적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캡틴이 어렸을 때요. 네, 이 20살 때 무슨 글로벌이야.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연결돼 있죠. 엄청나게 연결돼 있잖아요. 시장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훨씬 더. 많이 커졌죠. 훨씬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혹시 국내에 머무르고 있나요? 생각이 아니면 글로벌로 연결돼 있나요? 생각이. 저는 글로벌로 돼 있죠. 주변 사람들은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리는 소문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와 찍은 친구는 국내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생각을 좀 더 높게 바꿔줘야 돼요. 더 크게. 더 크게. 왜? 이때는 제가 20살 때는 이게 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리고 대모험을 떠나고 나서 우리한테 이런 세상이 열려 있구나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이미 글로벌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걸 그때 안 거야. 저도. 어떻게 하셨나요? 뭐 근거가 있으신지. 제가 나스닥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네. 2018년도에. 네. 딱 세우고 나니까 글로벌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하죠. 해야죠. 플랫폼을 그렇게 기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거꾸로 쭉 내려다 보니까 글로벌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출시해서 네.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엄청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미 우리는 틈이 없어요.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은 레드오션인가요? 거의 모든 게 레드오션이에요. 지금 그럼 나스닥은 블루오션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왜냐? 글로벌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자,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는 거랑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하는 게 같아요? 생각이? 크기가 다르죠. 그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오늘의 잔잔한 것들이 다 사라져요. 항상 뭐 잔잔한 문제들.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영업을 엄청나게 이 책에서 잘했다고 남들과는 다르게는 빠르게 그걸 먹었다 하셨는데 네. 여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영업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잘하는 팁. 자, 영업은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다리와 가슴이에요. 가슴. 여기에 보면은 BTS와 러브를 갖춰야 석세스한다고 적혀 있죠. 네. 여기 러브가 그 부분이에요. 다리와 가슴이 러브다. 자, 다리는 바디고 바디. 러브는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때는 이 공식을 몰랐지만 무의식적으로 하셨네요. 예,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을 거죠. 예, 그 당시에. 아, 회사에서 가슴으로 영업해라라고 하셨나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게 고객을 생각해라 먼저. 그게 ING였군요. 예, 그게 ING에 시작된 거죠. 은행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은행도. 예, 은행에서도 좀 지점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객이 왔을 때 예를 뭘로 들어볼까요? 예. 영업에 대한 예. 영업에 대한 뭐 자동차 보험. 뭐 자동차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두 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은 내 가족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네. 내 가족이 내가 자동차를 산다. 네. 라고 생각하고 견적표를 뽑으시면 돼요. 아, 상대방을 대할 때. 그렇게 그리고 기획하고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플러스 AS까지. AS까지. 예. 그럼 이 석세스는 쫓아가요. 돈도 알아서. 한 명의 고객이 몇 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러브를 느꼈다. 한 5명? No. 더 크나요? 훨씬 크죠. 100명? No. 훨씬 크죠. 더 커요? 훨씬 크죠. 한 1000명 되나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싶은 고객을 써놓으세요. 석세스에다가. 그게 뭐 10,000명이 됐든 70억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오. 그 한 명의 고객이 만들어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소개하고 뭐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 자, 우리 인간으로 보시면 돼요. 인간도 2명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네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손이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문희도 마찬가지고. 네.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명이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퍼뜨려줘요. 알아서. 그리고 온 사람도 또 사랑을 느끼면 알아서. 또 퍼뜨려주죠. 또 사랑을 느끼면 퍼뜨려주죠. 선순환이 계속 되네요. 영업은 그럼 쉬운 건가요? 어렵죠. 어려운 건가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근데 이 절대 공식을 항상 넣어보라고요. 고객을 만났을 때. BTS 코퍼 연락. 내가 과연 고객을 위해서 견적표를 만들고 있는가. 넣어보라고. 돈보다는 고객을 먼저 생각. 뭐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까지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알아서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면 고정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네. 왜? 그 사랑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거든. 네. 그래서 그래요. 그 러브는 단순한 그런 러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인이 있고, 그리고 예술인이 있어요. 네. 군인, 소방 공무원 같은 그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사회를 지켜내는 사람들, 네. 그분들이 가장 존경받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과는 반대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존경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분들을 지켜주는 분들은 기업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업인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세 번째 누구예요? 인간. 예술인들이 존경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이 러브를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을 지키는 최후의 기사들이 예술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이어야 돼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그렇군요. 특히 2030 세대 여러분들이 만들 세상. 처음 들어보는 관점이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성공을 하고 누구나 다 이 한 세상 잘 살았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경제가 엄청 위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경제 위기도 개근상 주식회사가 앞장서서 갈아엎을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저 공식을 대입했을 때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5천만 국민이. 저는 의미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도 이룰 수 있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라는 것은. 아 그래요? 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선 한반도 이 땅에 네. 1890년도에 서양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특히 미국에서. 네. 그들이 나이는 20에서 한 25살 이 근처였어요. 네. 그들이 전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 전공. 네. 모르겠습니다. 의사, 네. 교육자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1890년대의 조선과 미국 갭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겠죠. 거의 그 정도 차이였어요. 그런데 전공이 뭐라고요? 의사, 교육자 전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네.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사랑을 주려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때는 종교적으로 엄청 종교적인 방어 기제가 높았을 때라고 봅니다. 방정이 높았죠. 네,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간은 또 사랑을 주지 않고는 또 생존할 수 없어요. 둘 다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가요?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우리 인간이란 이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없으면 챗GPT 필요 있어요? 없죠. 자동차 필요 있어요? 없죠. 비행기 필요 있어요? 없죠. 아파트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 특히 2030 세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는 누가 맨 위에 있어요? 인간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군인,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 있죠. 목숨을 네. 걸고 지켜주는 분들. 그리고 기업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앞장선다. 이분들은 가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고 석유를 벌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방관이 달러를 벌 수가 있나요? 기업인들. 기업인들. 자, 대한민국이 달러 없이 석유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석유 없이 달러 없이 못하죠. 전기는 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석유. 그래요. 그죠? 이건 누가 벌어와야 돼요? 기업인들. 기업인들이 벌어오는 거예요. 캡틴이 벌어오신 건가요? 저만 벌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벌러 나가야 됩니다. 2030. 당연하죠. 근데 왜 2030을 자꾸만 언급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4050은 못한다.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제 에너지를 그분들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니까 받아들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생각만 약간 바꿔주면 되거든. 나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나이 때. 음. 근데 어느덧 4050도 차곡차곡 지금 먼지가 쌓여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시작할 때 생각만 좀 바꿔주면 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 생각만 바꿔주면. 정말 어렵지 않나요? 근데 바꿔야 돼요. 한번 안 바꾸고 한번 살아볼 자신 있어요? 지금 이 느낌으로?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뜨려고 고민을 했었죠. 네. 그것만 제가 뭘 바꿔드린 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한테 문희한테 특히?
생각이요. 아니 뭐가 됐든 생각만 약간 좀 바꿔드린 거 아닌가요? 이 팟캐스트 안에서도 네. 만약 바꿔진다면 네. 네, 전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좀 더 크게 지구 안을 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이 숙명도 보시고 우리한테 시간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유한하죠. 그렇죠. 그렇죠, 유한하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30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책임지고 모든 걸 아니에요. 저도 이미 대모험을 시작했고 거기에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뭐 그런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그 생각만 좀 바꿔주시면 대한민국 미래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문화로 가야 돼요. 문화. 어떤 문화죠? 문화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인간은 이제 예체능과 철학이 기반이 된 인간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돼요. 네. US 달러, GDP 얼마, 수출 얼마, 이건 뒤에 와야 돼요. 이제 의미가 먼저. 의미가 먼저. 얘는 이제 쫓아오는 걸로 가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는 얘를 먼저 앞세웠거든요. 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뭐가 잘못돼도. 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나요? 사랑이 없네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모든 통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 자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는 또 이 사회도 생각해야 돼요. 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사회가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저한테 불길이 오겠죠. 불길이 와요. 산불이 불길이 오듯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내다봐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 생각이신지? 물론 지금은 저도 이제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영감과 에너지를 느낌으로 도와드리지만은 플랫폼을 성장시켜서 우리 개근상 브랜드와 여러분 브랜드가 합작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또한 기획안이 계속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개근상 앱에 편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고마워. 예. 아직 이용자 수가 적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편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도 그걸 깔고 네.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네. 활성화보다는 그 앞에 있는 본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앱은 내가 혼자 쓰거나 또는 둘이 같이 쓰거나 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음. 자, 혼자 쓰는 건 뭐가 있을까요? 쿠팡. 이거 혼자 쓰죠. 네. 카카오는 같이 쓰죠. 네. 둘이. 자, 그럼 같이 쓰는 걸 한번 볼게요. 같이. 카카오 문자 메시지 서로 있어야 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내 플랫폼 기업 앱 중에 국내에서 출시된 앱 중에 모르겠습니다. 네,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개근상이 세 번째예요. 오. 같이 쓰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네. 비즈니스를 찾으실 때는 본질을 먼저 찾으세요. 같이. 본질, 그렇죠. 원천.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거부터 찾으세요. 본질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편지는 그럼 부가적인 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같이 쓴다는 거예요. 같이 쓴다. 협력하는 거.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 말씀드리긴 좀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같이. 퍼뜨리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그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용자 수가 갑자기 많아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해요. 그렇군. 그러면은
돈이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의 기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인격과 돈. 인격과 돈. 돈만 많다. 그건 돈만 많은 거예요. 5천억이 있어도. 돈만 많은 거야. 네. 인격과 돈을 갖춘 사람이 이제 저는 부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꾸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돈만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돈 많으신 분. 돈 많으신 분. 네, 돈 많으신 분. 끝. 끝. 근데 부자는 다르다. 부자는 다르죠.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사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계속 고민해요. 네. 그 돈을 갖고 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피는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아니죠. 왜? 돈은 많이 있지 않으니까. 돈에 많다의 기준이 얼마인가요? 글쎄요. 다른 의미보다는 전 기업인의 의미로 봤을 때 기업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게 돈의 기준에 공을 하나 두 개 더 붙여버리세요. 뭐 10억이었으면 100억, 그렇지. 1000억. 그렇죠. 크게 생각해요. 크게 생각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목표 자체를 그렇게 놓으세요 앞에다가. 그리고 뒤로 쭉 오세요. 원천으로. 원천으로 다시. 엄청난 노고가 필요하겠네요. 요가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창조해느냐가 내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자 우리가 요즘 너무 화두가 많이 되니까 의사란 직업만 하나 놓고 우리가 얘기해 볼게요. 의사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지금 목적이죠. 의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왜죠? 의사는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 네. 사람을 치유하는 수단. 수단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수단.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해놔야 돼요. 그 창조의 기준이 뭐냐면 러브예요. 러브. 내가 이 사회에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목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라고? 의사인 거야. 필요한 게 뭐라고? 변호사인 거예요. 필요한 게 뭐라고요? 목수인 거예요. 필요한 게 뭐야? 뭔가요?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라고요? 이미 목적이거든.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목적이라고요. 근데 목적을 왜 수단화 시키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네. 여러분이 수단이 되는 게 좋아요? 목적이 되는 게 좋아요? 목적이 되는 게 좋죠. 목적이라니까 이미. 그러면 캡틴도 나스닥 상장이 수단이겠네요. 수단이죠 당연히.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수단이에요.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실 거는 비밀인가요? 이 내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적이 있어요. 큰 목적이. 하지만 회사의 가치는 뭐냐면 고마움을 잊지 말자예요. 네. 구글. 네. 구글이 창업 초기에 가치가 사악해지지 말자였어요. 네. 그들이 만약에 그 가치를 잊고 있다면 지금 구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악해졌겠죠. 사악해지죠. 그럼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몰락했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가 사악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를 과감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개근상은 고마움을 잊지 말자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목적과 목표를 이룰 것이고 그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했던 협력자들, 우리와 함께했던 고객들, 우리와 함께했던 사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말자라고 써놓은 거예요. 고마움은 사랑과 연계가 돼 있나요? 다 연결돼 있죠.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다 그러고 해외에서는 뭐 자살로 가는 공화국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이상한 나라다라고. 그게 뭐냐면 사랑의 부재예요. 그러면 개근상 주식회사가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근상 주식회사가 줄일 수는 없어요. 네. 개근상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이 의미를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해주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모든 게.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제가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저출산이란 이 키워드 자체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이를 안 낳는 건 이제 문화가 됐거든요, 우리가. 네. 그럼 문화를 바꿔주면 돼요. 문화를 바꾸면 알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재미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말려도 하죠. 말려도 20살에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말려도 하죠. 전쟁터도 해물고. 그럼요.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기억나네요. 우리 딸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빠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3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네. 첫째, 둘이 사랑할 것. 네. 두 번째, 둘이서 대전략을 세울 것. 네. 세 번째, 이 약속을 지킬 것. 그래서 대전략이 뭘까요? 두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뭐. 전 알 수가 없어요. 뭐 캡틴을 예를 든다면 나사 상장이라 볼 수 있겠네요. 뭐 저는 그거지만 이 사람들한테 그럴 걸 얘기하는 우선 가족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캡틴의 그거 나사 상장은 비즈니스적인 거잖아요. 전 비즈적인 거죠. 하지만 이 단둘이 네, 둘이서. 남녀 관계에서는 대전략을 뭐 아이를 몇 명 낳는 걸 대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네.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집도 언제 사고. 네. 뭐 어떤 집에 살고 그렇죠. 뭐 언제 여행을 오늘 가고. 뭐 추석에는 항상 밥을 먹기 뭐 그런 것도 대전략이 그거 다 들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쫙 세밀하게. 그렇군요. 예. 그 대신 그걸 한 15년 정도로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대전략을. 대전략을. 그럼 예를 들어서 20살에 결혼하면은 35년 그새까지. 예. 그럼 그 대전략 세우는 것만 해도 한 2년 걸리겠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2년은 걸릴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를 서로 알게 되잖아요. 네. 가치관도 알고 가치관도 알고 미래도 보이고. 오. 그래서 또 그랬더니 재물은요, 돈은요 했더니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빚이 있어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대방이 그 어떤 빚이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빚? 그 빚의 그 종류가 중요하다는 뜻이지. 왜 이 빚을 졌냐 이거지. 그럼 안 되는 빚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쁜 빚이 있고 좋은 빚이 있거든요. 빚에는. 그러면 그 분류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해요. 이 빚이 뭐 투기라든가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행성이라든가 뭐 이런 빚. 이건 안 되죠. 도박.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희가 뭔가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처절하게 하다가 빚이 한 3천만 원 있어. 네. 이거는 빚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에요. 경험이군요. 비교해드리면 학교 졸업하면 빚이 얼마 생겨요?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학자금 대출로 기준을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보자고요. 네. 그럼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나쁜 빚이에요? 좋은 빚이에요? 경험이네요. 좋은 빚이에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든 빚이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빚은 인정해줘야 돼요? 안 인정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해줘야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있을 때 캡틴의 따님이 좋은 쪽으로 빚만 막 5천억씩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승낙하실 건가요? 아유, 저도 5천억 정도면 얼른 생각하죠. 5천억 빚이면요? 5천억 빚이면 5천억 빚 한번 져보세요. 좋은 빚이면 훌륭한 빚이죠. 5천억 정도 빌려줄 정도면 그쪽에서 얼마나 스크린했겠어요. 그러네. 신용이 엄청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뭔가 비즈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죠. 저는 허락하지 않아요. 전 딸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나한테 와서 통보만 해다오. 아빠 결혼합니다라고. 상견례도 안 하실 건가요? 네? 상견례도 안 하실 건가요? 가급적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군. 네, 가급적 그런 거 하지 말고 니들은 니들의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 두 사람이다. 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두 사람이 또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 내가 그랬듯이. 네. 나는 내 시대를 살았고 또 이 시대를 살 거지만 너희들은 또 이 시대를 살고 그 또 다음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1번이다. 그렇군. 라고 얘기해 주죠. 그럼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다처제? 네. 아유, 그렇게 위험한 말씀하시면 큰일 날려고. 아니 사랑을 여러 명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문이 질문을 그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대전략을 여러 명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근상 주식회사의 방향성과 가치관 중에 그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영감과 에너지를 주고 싶어요. 네. 다른 것보다도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은 저는 훌륭한 세계인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그러면 길 가다가 2030 보면은 세계인들이에요. 세계인들이에요.
여기도 이공상가 엄청 많잖아요. 네, 세계인들이에요. 이공상구가. 근데 부족한 게 저는 영감과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기 위해서 이거랑 앱이랑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저도 강의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그 영감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께서 저희 회사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캡틴이 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뭘 어떻게 뭘 먹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 연금과 에너지를 받으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캡틴이 동창에. 왜 내 동장에 돈이 들어와요? 왜?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예? 뭐 여기 떼돈이 들어온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떼돈이 시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신용을 막 마구마구 쌓은 다음에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신용을 쌓아요. 예. 그리고 도망가요. 예. 저기 최근에도 뭐 비트코인 5조 막 엄청난 학력이랑 커리어 싹 다 말해준 다음에 예. 신용 쌓고 예. 5조 먹고 도망간 예. 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던데. 아, 그렇군요. 캡틴은 안 그러시나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일단 없고요. 아, 네. 예. 제가 연봉이 3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네. 30살부터 시작해서 43, 4살까지 평균 연봉이 한 13년, 14년간. 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작은 돈을 버는 건 이제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기획할 때. 큰 돈. 예, 큰 돈을 내가 버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 예. 그건 철저하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계속 들었냐면 앞으로 이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는 신뢰가 곧 돈이거든요. 네. 신뢰가 곧 비즈니스고 네. 이런 시대를 이제 여러분도 여셔야 돼요. 네. 저도 이미 시작했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유태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태인 아주 적은 인구죠, 그죠? 네. 적은 인구가 지금 전 세계를 막 쥐락펴락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들은 그 신뢰가 기반이에요. 원천이 질문과 토론 그리고 기부가 가치거든요. 이 전부 다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한국인들도 이제 그게 기반이 돼야 돼요. 다시. 대한민국의 신용은 무너졌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죠? 무너진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옛날보다도. 그렇군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 온라인 쪽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세일랜드. 뭐 세일랜드 때문에 세일랜드를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 자신의 대전략을 세우고 대전략을 세우고, 영광과 에너지를 운동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알아서 약해지겠네요. 그리고 내 세일.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사랑을 주고 고객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가를 계속 파고들어야 돼요. 네. 오. 그럼 그 파고 든다는 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버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운동을 해야 되고요. 네. 주 3일 이상. 네.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자기 확신을 계속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건 똑같네요. 자기 확신을 계속 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공부. 새벽에 잠 덜 자면서 할 일 다 하고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공부. 네, 방향에 대한 공부. 공부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요즘은 뭐 워낙 유튜버도 잘 돼 있고 온라인도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 듣고 책을 보는데 이 책 한 권에서 여러분이 키워드 하나만 얻을 수 있어도 이 책은 다 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그렇군요. 그 키워드 하나. 그걸 나한테 넣어보시면 돼요. 자신한테. 네. 여러분 자신한테 넣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의미 있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넣어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한테 2030들한테 꼭 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 한 잔. 네. 특히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의미 있는 성공을 하는 누구나 의미 있는 성공을 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2024년 1월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의 과정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마스터키입니다. 땡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